안녕하세요. 제가 오늘은 다이어트 영상 두 번째 이야기를 가지고 왔어요. 지난번 다이어트 영상에서 많이 해주셨던 질문들을 몇 가지 추려가지고 답변을 해드리려고 해요. 그리고 제가 15kg 감량 후 유지하고 있는 방법도 알려드릴게요. 다이어트 이야기에 앞서 먼저 말씀드릴 부분은 제가 다이어트 전문가는 아니에요. 그냥 제 경험을 토대로 알려드리는 거고요. 많은 분들께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저는 다이어트를 하는 동안 다이어트 약이나 보조제 같은 거는 전혀 복용하지 않았어요. 저는 오로지 식습관하고 생활운동, 그걸로 이제 다이어트를 진행해왔어요. 개인적인 생각이긴 하지만 다이어트 보조제가 다이어트에 대한 효과가 있다고 해도 그 효과는 아주 일시적인 거라고 생각을 해요. 우리가 다이어트를 하는 목적은 다이어트 후의 모습을 계속 유지하면서 날씬한 모습으로 살아가기를 원하는 거잖아요. 잠깐의 다이어트 성공을 만끽하려고 다이어트를 하는 건 아니기 때문에 식습관을 바꾸는 게 가장 중요해요. 다이어트를 위해 열심히 노력했던 식습관을 버리고 다시 예전의 모습처럼 먹고 행동을 한다면 원래의 모습으로 되돌아가는 거는 정말 당연한 거예요. 다이어트라는 거는 원래의 체중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하는 우리의 노력인 거고요. 우리가 했던 그 노력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식습관하고 생활습관을 반드시 개선해야 해요. 즉, 살을 뺐다고 끝이 아니라는 거죠. 습관 자체를 바꾸지 않는다면 다이어트를 하고 요요가 오는 거는 계속 반복이 될 거예요. 너무 급하게 살을 빼려고 하지 말고 천천히 내 습관을 바꾸는 게 가장 중요해요. 다이어트 할 때 소식의 양의 기준이란 원래 본인이 먹는 양의 반절 정도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세요. 다이어트 시작할 때는 남의 기준을 맞춰서 따라가지 마시고 무조건 원래 본인의 기준에서부터 잡아주시는 게 좋아요. 엄청 많이 드셨던 대식가가 다이어트를 위해서 갑자기 하루아침에 한 숟갈만 드시는 건 너무 무리잖아요. 너무 무리하지 마시고 일단 시작은 본인이 평소에 먹는 양에서 반을 줄여보세요. 그리고 그 양이 익숙해지면 거기서 또 조금씩 줄여나가면 되세요. 만일 처음부터 반절로 줄이는 것조차 힘드실 것 같으면 조금씩 계속 줄여가 보시면 되세요. 다이어트를 하다 보면 중간중간 정체기가 찾아와요. 그럼 우리가 그 정체기를 극복을 하려면은 몸에 약간 변화를 줘야 해요. 내 몸이 어느 정도 지금의 이 식단이나 지금의 이 식사량에 또 익숙해진 거거든요. 그러기 때문에 그럴 때 내 몸이 익숙해졌으면 또 조금씩 먹는 양을 약간 줄여주시는 게 좋아요. 저는 원래 밥을 한 공기 먹었는데요. 다이어트 시작하면서 저는 양을 반 공기로 줄였어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 식당을 가면은 반을 덜어가지고 놓고 식사를 하기 시작했어요. 예전에는 그 음식 남기는 게 굉장히 아깝더라고요. 그래서 시켜놓은 음식을 죄다 먹으려고 노력을 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지금은 음식을 남겨야 내가 살이 찌지 않으니까 그러다 보니까 다이어트를 하고 나서 거의 외식보다는 집밥을 많이 먹게 된 것 같아요. 아무래도 처음부터 집밥을 먹게 되면 내가 먹을 수 있는 양을 가지고 와서 먹게 되니까 음식 낭비도 덜한 것 같고 외식하는 것보다는 건강한 한 끼를 먹게 되는 것 같아서 외식보다는 주로 집밥을 많이 먹고는 있어요. 제 채널을 보시면 다이어트 영상 외에도 제가 주로 이렇게 집밥 요리하는 영상을 많이 올려요. 제 브이로그도 많이 봐주세요. 지난번 영상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다이어트를 시작하고 처음에 5개월 정도는 한 끼는 일반식으로 소식을 하고 한 끼는 다이어트식을 했어요. 그리고 그 이후에는 저는 이제 계속 일반식으로 두 끼 모두 소식을 하고 있는데요. 저는 손쉽게 먹을 수 있는 음식들을 먹었어요. 구운 계란이나 고구마, 곤약 젤리, 과일이나 샐러드 이런 걸로 식사를 했다고 보시면 되세요. 가끔 두부김치 같은 것도 먹고 곤약젤리 면으로 비빔국수 같은 것도 해 먹었고 거의 그냥 간편하게 할 수 있는 식단 정도로 했다고 생각하시면 되세요.
일반식 식사는 이제 저한테 기름진 것도 먹었냐, 뭐 햄버거 같은 것도 먹었냐, 뭐 이런 식의 질문이 굉장히 많았는데요. 제가 일반식을 먹을 때는 따로 음식에 제한을 두진 않았어요. 먹고 싶은 거를 먹었어요. 대신에 마음껏 먹은 게 아니라 조금만 먹었다고 생각을 하시면 되세요. 밥이랑 빵이랑 피자, 파스타, 햄버거, 고기 다양하게 이제 다 먹었다고 생각을 하면 돼요. 뭐 튀김도 먹었고 음식에 대한 제한을 두면 다이어트를 하기가 너무 힘들 것 같아서 음식에 대한 제한은 두지 않았지만 소식을 했다고 생각하시면 되세요. 평생 그렇게 우리가 다이어트 식단을 할 수는 없잖아요. 일반식을 제한을 두지 않고 먹고 다이어트 후에도 그렇게 지금 하고 있기 때문에 저는 유지를 잘 하고 있게 되는 것 같아요. 애초에 다이어트를 시작할 때 유지를 할 수 없는 다이어트 식단이나 식습관을 하시면 안 돼요. 그러니까 결론은 음식에 제한은 두지 않으나 폭식은 안 되고 반드시 소식만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제가 지난번에 제 간헐적 단식의 16대 8에 대한 식사 시간을 공개했잖아요. 저는 2시에 식사를 시작해서 10시에 마무리를 하는 거를 말씀드렸는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걸 약간 오해를 하시더라고요. 식사 시간은 아침을 먹으면 안 되는 거냐 뭐 이런 식의 질문이 많았는데 저는 주로 활동이 조금 느려요. 남들보다 느린 패턴의 시간을 살아가고 있어서 그렇게 설정을 한 거거든요. 간헐적 단식에 대한 시간 설정은 본인 라이프 스타일에 맞춰 가시면 되세요. 아침을 꼭 드시는 분들은 아침, 점심을 드시고 저녁을 굶는 방법을 하시면 되고 저녁을 드시고 싶으신 분은 아침을 굶고 점심, 저녁을 드시는 방법으로 설정을 하시면 되세요. 그 8시간 내에 식사를 해주시면 되고요. 가끔 8시간 내에 세 끼를 먹으면 안 되냐는 질문도 있었는데요. 그것도 관계없어요. 대신에 말씀드리고자 하는 거는 3번의 식사를 조금씩만 드시면 되세요. 잠자기 4시간 전까지 섭취하는 걸로는 시간을 잡아주셔야 돼요. 물론 이제 먹고 최대한 늦게 자는 시간이 더 좋기는 하죠. 오늘은 괜찮겠지라는 생각보다는 반드시 시간을 좀 지키려는 노력을 해주시는 게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간헐적 단식을 하는데 꼭 16대 8이어야만 하냐 뭐 이런 질문도 많았어요. 16대 8은 도저히 못하겠다 그러시면은 뭐 12대 12로 시작을 하셔도 상관은 없어요. 처음에는 너무 무리하지 말고 12대 12로 시작을 하셨다가 익숙해지면 16대 8로 방법을 좀 바꿔가시는 것도 괜찮으세요. 다이어트에는 꼭 정답이 없어요. 본인한테 맞는 다이어트 방법을 찾아가면 되기 때문에 제가 했던 다이어트 방법에서 본인에 맞게끔 방법을 좀 바꿔가시는 것도 괜찮은 것 같아요. 다이어트를 하다가 어쩌다 하루 굉장히 잘 먹는 날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번 다이어트도 실패야 하고 그때마다 자포자기 하셨던 경험도 다 한 번씩 있으시죠? 그렇다고 절대 포기하실 필요는 없어요. 그 하루는 잊고 다시 다이어트를 계속 이어나가시면 되세요. 다이어트를 할 때 하루 정도의 폭식은 괜찮아요. 문제는 하루 정도의 폭식이 아니라 계속된 폭식이 문제인 거거든요. 저 같은 경우 술 약속이나 밤 약속이 있었던 날에는 1일 1식을 했어요. 그리고 그 다음 날에도 1일 1식을 했거든요. 그렇게 되면 제가 하루 폭식을 했더라도 살이 다시 막 훅 찌거나 하지는 않더라고요. 따라서 하루 많이 드셨다고 다이어트를 포기하시지는 말고 다음날 단식 시간을 좀 더 길게 잡아주시고 다시 또 해왔던 것처럼 다이어트를 계속 이어나가시면 되세요. 제가 다이어트를 하기 전에는 제 뱃살이나 제 군살들, 제 몸에 있는 살들을 감추기 위해서 루즈한 옷들을 많이 입었어요. 오버핏이나 박시한 거나 루즈한 옷. 그래서 제가 예전에 다이어트 전에 입었던 옷들은 죄다 그런 옷들이었어요. 살이 쪘을 때는 몸매에 딱 붙는 옷들이 불편하고 그리고 좀 부끄러웠던 것 같아요. 근데 그런 옷들을 입고 다니다 보니까 더 살이 찌는 것 같더라고요. 옷에 나를 맞춰지는 느낌? 감추려고 입었던 내 루즈한 옷들에 내 몸이 자꾸 맞춰져 가는 느낌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저는 다이어트를 시작하고 나서 최대한 제 몸에 붙는 옷들을 입으려고 굉장히 많은 노력을 했어요. 그래서 제가 다이어트 후에 입는 옷들은 다이어트 전에 입었던 옷들하고 많이 느낌이 좀 달라요. 처음에는 붙는 옷들이 너무 불편하고 싫었는데 불편한 옷들도 자꾸 계속 입어보니까 익숙해지고 편해져요. 무엇보다 붙는 옷을 입으니까 뱃살이 들어가기 시작한 거예요. 붙는 옷을 입게 되면은 제가 배에 힘을 또 주고 다니잖아요. 뱃살이 좀 들어가는 것 같더라고요. 한
가지 더 팁을 드리자면은, 근데 맨날 또 붙는 옷만 입고 다닐 순 없잖아요. 뭐 루즈한 옷들이 예뻐 보이기도 하고, 이제 그런 거 입을 때는 저는 보정 속옷을 입었어요. 루즈한 옷을 입고 싶지만 또 그 옷에 맞춰서 제 몸이 또 편해질까봐 겉은 루즈해 보이는데 속은 보정 속옷을 입음으로써 굉장히 이렇게 조여지고 불편한 느낌이 들게끔 그걸 입었어요. 보통은 보정 속옷 같은 거를 이렇게 몸에 붙는 거 입을 때 이렇게 입으시잖아요. 저는 반대로 몸에 붙을 때는 배에 힘을 주고 다니니까 상관이 없는데, 루즈한 옷을 입을 때는 무방비 상태잖아요, 몸이. 그러다 보면 편해져서 또 배에 힘을 안 주고, 그렇게 되다 보니까 루즈한 옷을 입을 때는 특히 보정 속옷을 잘 챙겨 입었어요. 우리가 다이어트를 하면서 잊지 말아야 될 것은 아름다움도 좋지만 건강이 가장 중요하다는 거예요. 따라서 다이어트를 하면서 건강을 해치면 안 되세요. 처음에 우리가 체중 감량을 하기 시작할 때 식단이 조금 부실하잖아요. 식사량도 좀 줄여야 되고 먹는 거 섭취도 좀 많이 안 하게 되고, 그러다 보면은 이제 건강을 좀 해칠 수가 있으니까 다이어트를 시작하며 종합 비타민 정도는 챙겨 먹으시는 걸 추천해 드려요. 좀 뭐 다이어트 시작을 하고 나서 건강이 더 나빠졌다거나 그런 건 전혀 없어요. 오히려 야식하고 폭식을 많이 끊으니까 역류성 식도염이 원래 제가 있었는데 그게 오히려 더 사라졌어요. 그리고 이런 질문도 굉장히 많더라고요. 다이어트 시작하고 나서 생리를 규칙적으로 잘 하고 있는지. 저는 아주 정말 규칙적으로 잘 하고 있어요. 그리고 간헐적 단식을 하다가 아프면 어떻게 하죠? 뭐 이런 질문도 있었어요. 아플 때는 간헐적 단식의 시간을 잠깐 내려놓고 새끼 식사를 하셨다가 건강이 좋아지면 다시 간헐적 단식을 하시면 되세요. 다이어트를 시작도 하기 전부터 너무 걱정을 하시는 것보다는 일단은 저는 시작을 하시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많은 분들이 다이어트는 내일부터 해야지, 이번 주까지만 먹고 해야지, 이런 생각들을 많이 하세요. 근데 다이어트는 미루면 안 돼요. 그냥 오늘 마음을 먹었다면 오늘부터 시작하는 게 맞아요. 그게 왜 그러냐면 다이어트를 시작한 후에도 약속은 생기고 먹어야 될 날은 생기거든요. 그때마다 그런 유혹들을 견뎌야만 하잖아요. 처음부터 의지가 약하면 무조건 실패하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다이어트는 미루면 안 되세요. 다이어트는 사실 그 마음 먹는 게 굉장히 힘들잖아요. 그래서 그 시작이 늘 어려운 것 같아요. 하지만 다이어트가 습관이 되면은 굉장히 쉬워요. 습관이 되면 그것들이 일상이 되고, 저는 이제는 익숙해져서 힘들다고 전혀 느끼지를 못하거든요. 제게는 이미 이 다이어트가 습관이 되어버렸어요. 살을 빼는 것보다 유지하는 게 더 힘든데 대단하다, 뭐 이런 말들을 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근데 저한테는 절대 그렇지 않아요. 유지하는 게 훨씬 쉽고 살을 빼는 게 정말 많이 힘들었어요. 그래서 그때 힘들었던 그때로 다시 돌아가는 게 너무 싫기 때문에 저는 습관을 계속 지키려고 많이 노력을 했던 거예요. 저도 몸무게가 약간 들쑥날쑥은 해요. 엄청 뭐 올라갔다 엄청 떨어지는 건 아니고 44에서 45가 왔다 갔다 하는데, 제가 매 체중계를 재면서 제 식사량을 조금씩 조절을 하는 거죠. 그러면서 유지를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시면 되세요. 다이어트는 성공보다도 그 성공 이후를 잘 유지하는 게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다이어트는 매일 반복하는 거예요. 운동이나 식단을 모두 하기 싫은 날에도 그냥 하는 거예요. 작은 거라도 할 수 있는 것부터 서서히 시작해 나가는 게 가장 중요해요. 운동을 저처럼 싫어하시는 분들은 너무 무리한 운동을 하지 마시고 매일 30분 걷기랄지 이런 작은 것부터 실천해 나가는 거를 더 추천해 드려요. 식단도 너무 무리해서 다이어트 식단으로 드시는 것보다는 내가 지켜나갈 수 있는 식사량과 그리고 식단들로 구성해서 드시는 게 좋아요. 그러니까 저처럼 그냥 일반식 드시고 싶은 거 드시되 폭식을 하지 말고 소식을 하시는 게 좋고요. 먹고 싶은 걸 먹는다고 해서 매일 몸에 안 좋은 걸 먹진 않잖아요. 음식에 대해 제한을 거는 것보다는 다양한 음식들을 섭취하는 게 더 몸에 좋다고 생각을 해요, 저는. 내가 쉽게 지켜나갈 수 있는 것들을 천천히 하나씩 꾸준히 하시다 보면은 조금 느리더라도 살은 반드시 빠지고 뺀 살을 유지할 수 있어요. 저 역시 오늘도 간헐적 단식을 하고 있고요. 이 영상을 보시는 모든 분들이 날씬하시고 예뻐지셨으면 좋겠어요.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구독이랑 좋아요, 댓글 많이 부탁드릴게요. 그리고 또 댓글로 질문 남겨주시면 제가 다음 영상에서 참고하고 또 이렇게 제작을 해보도록 할게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해요. 안녕.